변호사 사무실에서 반성문 쓰는 곳은 저희밖에 없을 텐데요. 단 하루면 됩니다. 한 부에 55,000원? 비싸네. 아니 얼마나 먹고 살 거리가 없으면 지금 이걸 하고 있냐고요. 이건 변호사로서 너무 100이면 100 다 제출하는 반성문 제출한다고 무슨 그렇다고 감형해주거나 그런 경우 정말 없습니다. 그 반성문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백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반성문, 형사사건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반성문, 탄원서, 반성문 정도가 되는데, 반성문 대필 변호사가 이제 징계 절차, 징계를 받았다라는 기사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반성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좋다라는 정도 그 가이드를 드리는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한번 보면, 진지한 반성을 하면 법원이 형량을 깎아주는 경우가 있다 보니 반성문을 대신 써주는 업체들이 있는데, 대필업체에 관여한 변호사들한테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저는 이게 보면서 근데 진짜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변호사 시장이 솔직히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변호사는 그 저점이 깨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아직 의사는 먹고 살만 하지만, 그래서 변호사들이 얼마나 속무할 게 없으면 이런 걸로 돈을 이거는 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좀 조치를 좀 취해줘야 됩니다. 예? 변호사들이 이게 내용을 보면 단돈 5만 원 인생의 결과값이 바뀔 수 있다. 한 반성문 대필업체 광고글이다. 이거는 반성문 대필업체 광고글인 것 같고, 질문사항을 보내드리면 그거 작성해서 회신 주시면 그거 보시고 변호사님이 작성하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반성문 쓰는 곳은 저희밖에 없을 텐데요. 단 하루면 됩니다. 한 부에 55,000원? 비싸네. 많이 하면 깎아줍니다. 50불을 반성문 50불을 하시면 정상가 275만 원인데 220만 원에 아니 50부나 반성문을 50부나 주문한 사람이 있어? 아이고, 저 한편으로 같은 변호사로서 너무 좀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반성문 대필에 관한 변호사들에 대해 처음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아니 얼마나 먹고 살 거리가 없으면 지금 이걸 하고 있냐고요. 이건 변호사로서 너무 많이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이제 좀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진지한 반성은 모든 범죄에 그 양형 기준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진지한 반성입니다. 근데 반성문 제출한다고 해가지고 판사가 이게 감형해주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같은 경우에는 탄원서는 둘째 치고서라도 반성문은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 재판, 공판 단계에서 피고인이 잘못 저지른 걸 인정하면서도 반성문 하나도 제출 안 하고 굳이 반성한다는 공판기일에 얘기도 없고 그러면 얘는 진짜 반성을 하나도 안 하고 있구나라고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100이면 100 다 제출하는 반성문 제출한다고 무슨 그렇다고 감형해주거나 그런 경우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요. 반성문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을 선처해 줄 만한 사연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의뢰하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반성문은 여러분들을 보다 입체적이게 보이게 할 수 있는 요소에 불과합니다. 형사재판을 일반인들이 받아보실 일은 없겠지만 법원에 가면 10분 단위로 하루 종일 재판이 있죠. 판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건이 많아요. 그렇게 사건이 많습니다. 이 사건 했다, 저 사건 했다, 10분 또 이 사건 공판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보는데 굉장히 기계적이게 처벌할 수밖에 없겠죠, 판결을. 명확한 것들만을 토대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상 그렇습니다. 사건이 너무 많아요. 반성문 100이면 100 다 제출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판사가 볼 때는 음주운전 이번이 몇 번째고 이번에 운전거리가 어떻게 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떻게 되고 등등 이런 객관적인 사실만 보겠죠. 그리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 이거 외에는 판사가 여러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무미건조한 객관적인 사실들만 알고 있을 때랑 여러분들이
반성문을 제출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판사한테 보여준다면 이제 갑자기 이 사건의 피고인이 조금 입체적이게 와닿는 거죠, 판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반성문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뭐 반성문 많이 낸다고 형 깎아주고, 그럼 뭐 누군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반성문 내가 많이 냈더니 형 깎아주던데? 그건 반성문을 많이 내서 깎아주는 게 아니고 깎아줄 만한 사안이니까 깎아준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반성문 몇 번 제출한다고 해서 법정형이나 있고 다 처당형이 있고 양형 기준표가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판사가 이례적이게 선처를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피를 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직접 쓰세요.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를 좀 드리자면, 반성문을 처음에는 판사가 여러분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살아생전 그 겪었던 모든 인생의 에피소드를 그냥 여러분들이 그 살아온 그 인생을 쭉 적으세요. 쭉 적고 그러한 반성문을 하나 제출하세요. 그러면은 판사가 볼 때 이런 인생 여정을 겪어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사람이구나 라고 좀 더 입체적이게 보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다시는 지금 선처해주면은 뭐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겠다라는 말뿐인 그런 반성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적인 행동 등을 실제로 하고 있다를 쭉 좀 적으세요. 내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내가 형사 사건으로 연루될 일이 없게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소명을 해야 그 재판부 입장에서 그 반성문을 좀 의미 있게 양형의 참작 사유로 고려를 하지, 그냥 뭐 맨날 뭐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뭐 일기 쓰듯이 그렇게 뭐 50보 100보 내봤자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드리자면, 뭐 반성문이 하는 역할은 판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하는 용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굴곡을 좀 자세히 적으시고, 그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재범 방지를 위해서 실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적으시는 게 좀 효과적인 반성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그 반성문 대피를 해주다가 징계 절차가 이제 들어간 변호사들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반성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이드를 드리는 좀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